자, 오늘은 우리 16강 predictio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rediction은 우리가 벌써 앞쪽에서 그 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현재의 어떤 그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우리가 prediction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한 예제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과거를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ssociation 해서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 관계가 있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prediction에서도 쓸 거예요. 그 중에서 리니어한 어떤 관계, 그걸 우리가 이제 correlation이라고 하고, 그 correlation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하나의 수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니어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런 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차원으로 표현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다른 하나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변수를 예측해내는 그런 관계에서 그 함수, 그걸 우리가 를 찾아내는 것이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근데 이제 완벽한 정보가 있으면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정확한,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찾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먼저 특정한 개인에 대한 결과, 아웃컴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특정한 인디비주얼, 그 개인 특정에 대해서 아웃컴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인디비주얼과 매우 유사한 다른 친구들 찾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아웃컴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인디비주얼의 그 아웃컴을 찾는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했는데, 그걸 잠깐 짧게 한번 볼게요. 아까 질문을 받을 때 이걸 미리 실행을 했어야 됐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함수를 사용하는데, 요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파이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 한번 어떤 코드인지 봐도 되고, 몰라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 있는 수업 내용에서 요 함수들을 좀 쓸 거예요. 자, 우리 지난 그 렉처 7번에서 아이와 부모의 각 키의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로 만든 패밀리 하이트라고 하는 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패밀리
번호가 있고 1번, 2번, 3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키와 인치로 돼 있죠. 어머니의 키,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자식의 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차일드는 전체 그 children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이 성별이 있고 1, 2, 3, 4 이렇게 4개의 인디비주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child에 대한 거다 보니까 각각이 다 인디비주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센티미터를 많이 하니까 이걸 이제 그 패밀리에다가 apply 해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를 요 패밀리라고 하는 이 테이블의 특정 칼럼에다가 적용을 실 수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펑션을 적용시키는데 여기에 만약에 father 하면 이게 father라고 하는 요 칼럼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얘가 인치로 돼 있는데 얘를 센티미터로 바꾼다. 그죠? 그때는 우리가 함수를 미리 디파인 했는데 지금은 함수를 요 펑션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그 람다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게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이름 없는 함수예요. 근데 이 람다는 파라미터 x라고 하는 파라미터 하나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우리가 np에 라운드에서 x 파라미터 x가 들어가면 x에다가 곱하기 2.54를 곱해서 이 소수점 한 자리에서 1로 라운드 시켜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요 함수를 father에다가 적용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father가 있는데 원래 이 father의 칼럼 얘를 받아가지고 센티미터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 있는 요 father라고 하는 칼럼에다가 대체시켜야 되니까 얘를 families에다가 append 컬럼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걸 쓰면은 append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어떤 특정 컬럼을 replace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컬럼에 new 컬럼을 넣죠. 그래서 여기에 father라고 하는 것에다가 요 방금 구한 요 array를 대체시키자. 그래가지고 대체시켜가지고 하면은 요 father가 센티미터로 다 바뀌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father만 하는 게 아니고 mother도 하고 또 복사해서 이게 child도 해서 families라고 하는 걸 찍어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센티미터로 바뀌어 있어요. father, mother, child 해서 이제 굉장히 키가 크다는 인식이 되죠. 그죠? 미국 가정에 아버지가 199.4고 어머니가 170인데 첫째 아들이 185.9다 이런 거죠. 이제 대략 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는 어떤 그런 유닛일 때는 금방 감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어떤지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패밀리즈는 센티미터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father와 mother의 컬럼을 구해가지고 각 2로 나눠서 parent average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parent average를
새로운 컬럼에다가 parent averag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hild의 패밀리에 child 해가지고 새로운 height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parent average와 child 이렇게 두 개 걸로 했죠. 물론 이게 이제 뭐 여기에 있는 child가 메일이냐 피메일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father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mother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좀 더 단순하게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father와 mother의 평균키를 구하고 그 키와 child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height라고 하는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parent average와 child 이렇게 두 가지 컬럼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parent average와 child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이게 prediction이니까 그 당시에 또 했던 것이, 만약에 지금 parent average가 165cm라면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 태어난 애가 제일 성년이 됐을 때 키가 얼마쯤 될 것인가를 프리딕션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기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특정 구간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만약에 170이라고 하는 평균키가 있을 때 애는 얼마인가라고 하는 걸 유추하고 싶다 했을 때 동일한 어떤 유사한 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170 혹은 뭐 170.23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뉴메리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구간을 정하고 우리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172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172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1만큼에 있는 구간을 다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값이 결국 요 예측된 결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171에서 173 사이에 있는 그것을 nearby라고 하는 것으로 where를 써서 뽑아내고, 그 뽑아낸 것에 child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nearby의 mean이라고 해서 구해보자 이거죠. 그래 보면은 여기 이제 172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에 있는 이것의 평균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보면 171.54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parent average가 172라고 하는 것으로 물으면, 얘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니까 평균이 171.5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리딕션 하는 하나의 함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redict chil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predict child라고 하는 함수는 먼저 h가 주어지면 parent average가 h가 주어지면 h에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를 잘라가지고 nearby를 만들고, 그 nearby의 컬럼의 child를 average 해가지고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서, 그러면 전체 테이블 height라고 하는, 아까 height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parent 184.8 이라고 하면 184.8이라고 하는 것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씩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다 구해가지고 그것에 차일드의 평균값을 가지고 프리딕션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predict child라고 하는 이 함수를 parent average에다가 apply 해가지고 새로운 prediction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heights with predic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찍어보니까, 자, 여기에 parent average의 원 데이터, child의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prediction 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prediction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우리 12장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지나갔을 뿐이고 그때 했던 내용을 다 다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association이라는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두 개의 numerical variable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향이 있다, 트렌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positive association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numerical variable 중에 하나의 variable이 값이 증가하면 다른 어떤 하나의 numerical variable도 값이 증가하더라. 이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positive association을 가지고 있다. 전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negative association은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은 줄어든다. 뭐 이런 거죠. negative한 association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패턴은 우리가 어떠한 그 스캐터 플롯을 했을 때 그 점들의 어떤 분포가 어떤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특정한 쉐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패턴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패턴이 리니어하다, 이게 어떤 선형으로 표현이 돼 가지고 직선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 혹은 직선이 아니면 우리 다 뭐 난리니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데모를 잠깐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에 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가스 연료를 같이 쓰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당시가 아마 2013년에 그때 처음 나왔던 하이브리드 해서 프리우스 1세대부터 해서 이제 그 MSRP, 이게 이제 제조사, 매뉴팩처러가 제한하는 권장 소비자가, 이게 우리가 리테일 프라이스가 MSRP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 소비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정찰제면은 그냥 이렇게 딱 가격이 나오면 끝이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제조한 사람과 이걸 판매하는 대리점이 분리돼 있어서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최대한 뭐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팔든 적게 남기고 팔든 어쨌든 대략적인 소비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이거다라고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정에 따라서 뭐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SRP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제로에서부터 어느 속도, 여기서는 이제 60마일, 보통 우리가 킬로미터로 치면 100km까지 가는데 얼마나 가속력이 좋은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수치로 표현한 거고, MPG는 이 갤론당,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리터로 하지 않고 갤론당 몇 마일 가는가, 이게 이제 연비예요. MPG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어요. 컴팩트냐, 이 시트가 두 개만 있는 그냥 뭐 미니밴이냐, 뭐 이런 게 이제 클래스예요.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MSRP로 소팅을 하면 이게 디센딩이 추르니까 가장 작은 비싼 가격부터 해서 렉서스 LS 600H라고 하는 하이브리드에서 쭉 가격이 싼 가격대로 이렇게 쭉 소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우리가 MPG와 MSRP 두 개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 스캐터 플롯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관계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MPG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거꾸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런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니어하이지는 않죠. 이게 이제 직선으로 딱 표현되기가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이런 모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의 패턴이니까 난리니어한 그런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acceleration과 MSRP를 보면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 가속력이 좋으면 가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약간은 리니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전체 자동차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어떤 자동차 클래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좀 분리해 가지고 SUV라고 하는 클래스만 따로 뽑아 가지고 보면
이 39개의 차종의 SUV가 있어요. 그래서 그 SUV만 뽑아가지고 스케터를 해서 엑셀레이션을 보니까 방금 이 엑셀레이션하고 뭐 비슷한데 뭐 쭉 퍼져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리니어한 포지티브한 어소시에이션을 갖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MPG와 MSRP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리니어하면서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을 갖는다는 걸 눈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원래 있던 이 하이브리드의 이 MPG와 MSRP의 관계에서 방금 그 SUV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대한 것만으로 제가 따로 이렇게 딱 뽑아 보려고 여기다가 하이브리드의 칼럼의 클래스가 SUV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은 요게 어레이고 어레이의 SUV와의 같은가라고 하는 걸 하면 true, false의 그런 어레이가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SUV라고 하는 칼럼에다가 다시 넣었어요. with 칼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MPG와 MSRP인데 그룹을 방금 만든 요 SUV를 그룹을 해가지고 하면 두 개의 다른 컬러로 스캐터 플롯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 하이브리드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SUV가 true인에는 골드색으로 되어 있고 아닌에는 이제 원래 있던 색깔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리니어한 어떤 그런 어소시에이션이 없지만 SUV 클래스만 딱 뽑아서 보면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가 된다, 그죠? 어쨌든 여기서도 SUV 하나만 봤을 때도 MPG가 연비가 좋으면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MPG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이 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MPG를 쓰지 않고 만약에 킬로미터 퍼 리터 해가지고 1리터당 몇 킬로 가는가 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전혀 수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MSRP도 우리가 여기 달러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많이 원화로 하면 또 스케일이 많이 달라지죠. 여기 다 천 몇 배를 곱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단위가 높고 여기는 단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가로 세로 같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동일한 어떤 값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게 그림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 시켜가지고 항상 동일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게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꿔요. 스탠다드 유닛은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배열의 어떤 값이 있으면 그것을 표준 편차를 구하고 에버리지를 구해가지고 그 원 데이터에서 에버리지를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 이게 우리가 스탠다드 유닛으로 한 거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원래 있던 MPG에서 칼럼 SUV에서 MPG 칼럼을 뽑고 그거를 스탠다드 유닛으로 보내 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새로운 테이블의 with columns에 MPG 스탠다드 유닛이라고 하는 새로운 칼럼으로 만들어 가지고 넣고 MSRP도 넣어 가지고 다시 스캐터로 했어요. 근데 이게 플롯의 X 리밋을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해서 Y 리밋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서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이렇게 스탠다드 유닛으로 해서 MPG와 MSRP를 하니까 사실은 얘가 그림이 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표현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그 단위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최소부터 최대까지 해서 동일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얘의 평균이 MPG의 평균이 0이고 MSRP의 평균도 0이고 이게 평균이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훨씬 더 해석하기가 좋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얘가 지금 이제 항상 이것의
요 중심이 0,0이라는 걸 아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의미의 그래프가 있다면 그 그래프는 요 0,0을 지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면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SUV의 스캐터 해서 acceleration과 MSRP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지 않고 acceleration과 MSRP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스탠다드 유닛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사실 동일한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 스탠다드 유닛으로 표현을 하니까 훨씬 더 분석하기가 좋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correlation coefficient R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우선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는 linear association을 측정하는 데 쓴다. 만약에 데이터가 란리니어하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스탠다드 유닛을 기반으로 해서 R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 그래서 만약 R이 1이다 라고 하면 완전히 퍼펙트한 스트레이트 라인인데 이 스캐터 플롯을 하면 완전히 이게 포지티브한 어소시에이션으로 얘가 증가하면 이쪽도 증가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y는 x라고 하는 그 그래프처럼 그런 형태의 모양이 r이 1일 때 만들어지는 거고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스트레이트 라인인데 이렇게 네거티브한 그러한 어소시에이션을 갖는 그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R이 0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리니어한 어소시에이션이 없다. 그래서 uncorrelated다. 이렇게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없다. 리니어한 연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이 대략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각각의 R에 따라서 데이터를 플로팅 해보면 R이 0일 때는 그냥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특별한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전혀 없는 형태가 되고 R이 0.2, 0.5, 0.8, 0.9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 형태로 점점 직선화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R이 마이너스 0.5, 0. 마이너스 0.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쪽으로 가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 형태의 그래프 형태로 이제 간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모를 잠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rscatter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rscatter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위에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왔는데 잠깐 짧게 보면 rscatter라고 하는 것은 그냥 correlated data R라고 하는 걸 주고 correlation coefficient R을 주고 XY를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든 후에 이것을 scatter plot 한 것이 다예요. 그럼 사실은 핵심은 이거죠. make correlated data. make correlated data는 이 X를 0에서 1 사이에 1000개 랜덤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도록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G도 그렇게 구한 후에 Y를 적절하게 X에다가 R을 곱하니까 R이 만약 1이면 Y도 Y는 X이 될 거고 R이 여기에 Y는 만약 R이 0.5 같으면 0.5 곱하기 X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Y는 0.5 곱하기 X 하면 결국 Y는 X라고 하는 그 그래프 라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R이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다가 약간의 이제 G가
랜덤 노이즈니까 이 노이즈를 약간 넣어가지고 y 값이 그 직선상에만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y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대략적인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0.5 해가지고 만들면 대략 이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y축으로 이게 조금의 분산이 있는 뭐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x가 a부터 7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레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y는 2, 3, 2, 5, 2, 7 이렇게 해서 일일이 값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위드 컬럼에 x에는 x 넣고 y에는 y 넣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t를 찍어보면 이렇게 1, 2, 3, 4, 5, 6 해서 x는 1부터 7까지니까 7은 빠지고 6까지죠. 그 다음에 y는 2, 3, 1, 5, 2,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y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가지고 스캐터를 찍어보면 xy에 대해서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꾸면 이 스탠다드 유닛으로 x도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꾸고 y도 바꿔가지고 찍으면 t가 뭐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얘를 t라는 테이블에 2, 3이라는 거는 0, 1, 2라고 하는 컬럼과 3이라는 컬럼으로 스캐터 플롯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찍으면 사실 아까 봤던 요것과 똑같은데 그냥 여기 있는 유닛만 마이너스 1.5에서 1.5 뭐 이렇게 유닛만 다르고 0, 0, 0, 0 이렇게 해서 평균값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t의 컬럼 2와 t 컬럼 3 요 두 개를 그냥 곱해요. 이게 배열이고 얘도 배열인데 그걸 우리가 곱했다는 말은 각 항별로 다 곱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가 돼요. 그래서 t를 구하면 이게 이 값과 이 값을 곱해가지고 이거 나오고 이 값 곱해서 이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들을 곱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우리가 이거를 평균 낸 것 이게 0.6174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사실은 이제 아까 봤던 correlation coefficient예요. 이게 복잡지 않아요. 그래서 그 correlation coefficient가 결국은 두 개의 값들의 컬럼들을 각각 항들을 곱해가지고 평균 낸 거다. 자, 그래서 이게 R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Y를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꾸고 그리고 X도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꾼 후에 요 두 개를 서로 곱하는 거죠.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배열인데 그 배열의 평균 그것이 바로 R이다. 그죠? 자,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 두 개의 X라고 하는 벡터 Y라는 벡터 혹은 컬럼과 컬럼 두 개의 데이터의 correlation coefficient R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을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꾼 후에 각각 항들을 곱해가지고 평균 낸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범위를 갖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으로 되고 1이라고 하면은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인데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가 돼서 얘가 어떤 그 스캐터라고 하는 애가 얼마나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에 가까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퍼져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측정하는데 바로 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활용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correlation t의 x와 y라는 것을 주면 여기 t가 테이블이고 x가 컬럼 레이블이에요. y가 컬럼 레이블. 그러면 x와 y라고 하는 컬럼 레이블에 대해서
t의 x라는 컬럼과 t의 y라는 컬럼에 대해서 각각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꾼 후에, 그래서 x in 스탠다드 유닛, y in 스탠다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가지고 각각 곱해가지고, 이거 배열이니까 곱해가지고 np average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리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t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뒤에 있는 스탠다드 유닛 안 하고 원래 있던 오리지널 xy를 가지고 그냥 xy를 주고 코릴레이션 함수를 부르면 내부에서 스탠다드 유닛을 다 바꾸죠. 그래서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꿔가지고 구한 게 0.6174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직접 우리가 손으로 작업해가지고 에버리지 구한 0.6174와 같아요,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코릴레이션 함수를 쓰면 임의의 테이블에서 x 레이블과 y 레이블 두 개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SUV라고 하는 스캐터에 MPG와 MSRP를 주고 하면 스캐터가 이렇게 됐는데, 얘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라 하면 마이너스 0.6667 이렇게 된다. 이게 결국 마이너스 방향이고 얘가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가 보니까 한 0.667쯤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엑셀러레이션과 MSRP를 가지고 스캐터를 구하면 대략 이렇게 됐는데, 얘는 콜레이션 구하면 0.4869에서 아까 얘보다는 얘가 더 라인에 덜 가깝다 이거죠. 얘는 0.4869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리니어한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코에피션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값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걸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코제이션에 대한 건 아니다. 이 코제이션이라는 것은 얘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과 그냥 두 개가 그냥 값이 비슷하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t의 x와 y를 보면 코릴레이션이 0.6174라고 할 때, 이때 이 0.6174가 x가 때문에 y가 그렇다, 코즈와 이펙트다,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할 때 보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x의 스탠다드 유닛과 y의 스탠다드 유닛을 구해가지고 그것에 그냥 곱해가지고 평균 낸 거니까, 만약에 x와 y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x 때문에 y가 어떻다, 아니면 y 때문에 x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서로 간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스위치 해가지고 xy가 아니라 이게 yx로 해도 이 완전히 그래프는 다른데 코릴레이션은 값은 당연히 같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있는 것은 난리니어리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u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부터 4.1까지, 이 4.1 이렇게 쓰는 이유는 4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0.5씩 증가되면서 x를 만든 후에 y는 이 x에다가 제곱을 해가지고 y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x와 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얘는 x에 제곱한 것이 y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명확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얘에서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0이 나와요. 구해보면 왜 그럴까요? 여기는 곱하면 플러스고 여기는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다
평균 내면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안 해봐도 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correlation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리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난리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는 리니어한 관계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난리니어한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웃라이어 이슈가 있는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테이블에 X와 Y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이는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1, 2, 3, 4, 1, 2, 3, 4. 이는 퍼펙트하게,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해봐도, 그래서 correlation을 구해보면 얘는 완벽히 1.0이라고 나와요. 근데 갑자기 이 좋은 데이터에서 엉뚱한 데이터 하나만 딱 넣어볼게요.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요 50이라는 요 데이터 하나, 이게 아웃라이어죠.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이 데이터에서 엉뚱한 데이터 요 하나만 딱 들어가도 얘를 코릴레이션 구해보면 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원래 있는 이 데이터에서 잘못된 데이터 하나만 들어가도 이 데이터가 엉켜진다. 그러니까 이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것은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낸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cological correl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ecological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의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correlation이 있다라고 하면서 각각이 다 individual한 어떤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개인의 어떤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어떤 평균을 낸 것들이 있으면 그 평균 낸 것은 항상 평균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돼요. 평균을 내다 보면. 그래서 그 평균이 된 것과 또 평균이 된 데이터들 간의 어떤 관계를 해보면 항상 어떤 의미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는 ecological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제를 든 것이 SAT 2014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수능 시험이에요. SAT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SAT 2014라고 하는 각 해당되는 주에 이 보면 이제 좀 신기하게도 각 주마다 이 SAT를 시험 친 이 참여 비율이 있어요. 알라바마는 거의 참여한 6.7%만 참여한 거예요. 이 참여한 이유는 SAT를 보는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극소수의 학생만 시험 쳤다 이거죠. 그래야지 그 대학에 우리 지원할 수 있으니까. 알라스카 뭐 이렇게 아칸사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델라웨어나 DC는 100%예요. 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근데 거기는 SAT는 critical reading이라고 하는 것과 math와 writing 이렇게 세 가지 과목만 시험 쳐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컴바인된 결과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의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얘들 중에 타 주에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극소수만 시험 치니까 얘들 평균 내니까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다른 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100% 다 시험 치는 데는 여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1309점. 이게 제일 안 좋죠. DC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이제 영어 같은 거예요. 얘는 이제 수학. 이 두 개의 크리티컬 리딩과 매스를 가지고 스케트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correlation coefficient 거의 1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패턴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orrelation을 실제로 구해보면 0.9847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은 굳이 시험 두 번 칠 필요 없이 한 과목만 치면 나머지 한 과목은 거의 바로 알 수 있다, 그죠? 굳이 과목 두 개 시험 칠 필요가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레이트 코드라고 해서 x가 25보다 작으면 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참여 레이스를 가지고 대략 25와 75를 기준으로 해서 25보다 작으면 이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75보다 작다 하면 여기 앞에서 리턴하기 때문에 75보다 작다 하면 얘는 25보다 크면서 75보다 작은 거죠. 그럼 미디엄이고 70보다 크면 하이 해가지고 얘를 코드를 하나 함수를 만들고 이 레이트 코드를 participation rate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레이트 코드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이트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가 with 컬럼을 해가지고 레이트 코드로 컬럼을 하나 넣어가지고 SAT 2014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마지막에 레이트 코드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이 participation rate이 6.7이면 low, 54.2면 medium 이렇게 해서 88.4면 70보다 크니까 high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코드 레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룹을 레이트 코드로 그룹핑 해가지고 플로팅 해보면 요렇게 따로따로 이게 레이트가 낮은 데는 점수가 높죠. 딴 타주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만 따로 시험 치니까. 그래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이 한 데는 좀 낮고, 미디엄은 중간에 배치되는 대략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로우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보면은 이렇게 레이트 코드를 낮은 것만 해서 쭉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러한 크리티컬 리딩과 매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관계를 갖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개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떤 학생은 크리티컬 리딩을 시험 잘 치고 매스는 시험을 못 치고 이런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은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주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 평균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대체적으로 시험을 잘 친 애들이 평균을 내면 크리티컬 리딩도 잘 쳤고 매스도 잘 친 그런 학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얘들이 값이 이런 어떤 리니어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레이트 코드가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값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인데 평균값이 얘를 이렇게 이 레이트 코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분포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인원수가 작은 데서 성적이 좋으니까 위에 이렇게 분포하고 결국 얘가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끄는 거에 따라서 얘가 분포를 내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오류가 결국은 이제 인디비주얼한 데이터들의 서로 간의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묻는 문제에서 어떤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효과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두 개의 칼럼들 간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ecological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형태의 예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12년에 각 국가의 개인별 매년 초콜릿을 몇 킬로그램 소비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그 각각의 각 나라의 10밀리언이니까 1000만 명당 노벨상 몇 명 탔는가 라고 하는 거 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스위스에 있는 연구자가 이걸 논문으로 냈는데 자기들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초콜릿 많이 먹으니까 이 노벨상도 많이 탄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왜 이런가. 물론 우연찮게도
두 개의 데이터가 이런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연관관계는 있죠. 이게 코절리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노벨상 많이 탄다면 지금부터 이제 다크 초콜릿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겠죠. 전 국민들이.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요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디비주얼과 여기서 초콜릿을 먹은 사람은 그 노벨상 탄 사람만 모아가지고 초콜릿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면 그건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초콜릿을 먹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노벨상을 탄 아닌 사람들까지도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잘못된 해석의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콜로지컬 콜레이션의 오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x와 y의 콜레이션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x를 가지고 y를 프리딕션 할 수 없다. true 혹은 false. 자, true, false. 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난리니어한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이에 관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게 값이 어떤 우리가 의미하는 어떤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false다. 그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이 카운트 example이 y가 x의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일 때 그렇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프리딕션 할 때 봅시다. 자, 그래서 프리딕션이 있는데 프리딕션 우리가 앞에서 키를 프리딕션 할 때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 한쪽은 우리가 페런트의 average, 페런트의 키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자녀의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의 키, 이간의 어떤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했고, 이걸 가지고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타원형의 오벌 쉐입 형태인데,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포지티브 콜레이션을 갖는다. 그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크다. 이런 이제 대략적인 형태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페런트의 에버리지 하이트이 딱 주어졌을 때 차일드 하이트는 어떤가, 키는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프리딕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어떤 특정한 주어진 페런트 하이트이 주어지면 그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씩 해가지고 유사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것의 평균값을 가지고 대체로 했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predicted height이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nearest neighbor regression이다 이렇게 해요.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prediction 방법은 뭔가 하면 x가 주어지면 그 x에 대해서 similar한 x 값을 갖는 그러한 x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룹핑을 한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그룹핑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데이터가 그렇게 그룹핑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면 그냥 가장 가까운, 내 값과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k nearest neighbor를 찾아요. k개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x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우리 범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범위에 맞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해당되는 그룹에 대해서 y, corresponding y를 평균을 낼 수도 있고
만약 얘가 이제 누메리컬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의 카테고리컬 데이터라면 그에 대해서 가장 최대로 많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룹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다수결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x 밸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프리딕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에 대한 주위에 있는 nearby 그룹의 y 값의 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는 프리딕션으로 쓴다. 이게 nearest neighbor regression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graph of average라고 그러죠. average의 그 그래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와 y가 관계가 association이 linear하다면 그러면 그 average average의 그래프 역시 하나의 직선에 가깝게 간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프리딕션 라인을 우리가 구해보면 데모에서 있으니까 자 만약에 R이 0.99라 그러면 아까 봤듯이 X, Y에 대해서 각각 구해가지고 스캐터를 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nearest neighbor prediction example이라고 해가지고 example에서 우리가 nearest neighbor prediction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x 밸류가 있으면 그 x 밸류에 여기서는 우리가 0에서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대략 마이너스 0.25부터 플러스 0.25까지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x에 대해서 nearby 한 것을 찾고 네이버를 찾고 그 네이버의 y의 칼럼에 mean을 구해가지고 nearest neighbor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prediction 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2.25 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2.25라고 하면 이 정도 있죠. 여기에 nearby라고 하면 이걸 끊어가지고 거기에 평균값을 구한 것을 마이너스 2.147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구하는 것을 이 x 칼럼에다가 다 이 함수를 적용시켜 가지고 predict y라고 하는 새로운 칼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example에 넣었어요. 그래서 example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x에다가 스캐터 하면 두 개가 y와 predicted y 두 개가 있어요. 칼럼이. 그래가지고 얘는 원래 y는 이렇게 돼 있고 이 predicted y는 이거에 대한 라인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드로 라인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슬롭이 1이 되도록 하고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것을 그리면 대략 파란색 이렇게 돼서 이것과 프리딕션 한 게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R이 0인 것을 보면 R이 0인 것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predict y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대략 이제 predict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디를 찍어도 평균 내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는 0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라인처럼 된다. r이 0.5일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r이 0.5라고 하면 똑같은 우리가 이제 포인팅 했는데 플로팅 했는데 스캐터에서 만약에 여기에 특정한 x가 1.5인 그 직선을 쫙 꺼서 보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애들과 요 밑에 있는 애들 보면 요 밑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당연히 요 빨간색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인데 그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만큼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온 것을 실제로 찍어가지고 하면 요렇게 된다. 이 y는 x라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0.5라고 하는 글로 찍어보면 대략 여기에 맞다. 그죠? 자, 그래서 R이 0.7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R 0.7일 때도 해보면 기울기가 0.7인 그
파란색 라인에 거의 수렴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 데이터가 리니어한 어떤 그런 콜레이션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콜레이션 코에피션트 R을 구하면 결국 이것에 대한 피팅되는 라인은 결국 기울기가 R이 된다. 이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였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면 estimated and y,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꾼 그 y에 대한 추정하는 y라고 하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스탠다드 유닛에다가 콜레이션 r을 곱한 이런 형태의 것이 되고, 이것이 리그레이션 라인이 된다. 그래서 x, y에 대한 페어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스탠다드 유닛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표준 편차,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꿨으니까 평균 x로부터 플러스 뭐 1이라고 하면 1만큼 그만큼 이제 데비에이션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x가 0부터 x만큼 데비에이션이 있다, 이런 의미로 모든 데이터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y가 x가 0에서부터 얼만큼 움직임에 따라서 y는 그보다는 적게 데비에이션 된다. 왜냐하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인 경우만 생각해 보면 r이 0부터 1 사이니까 r이 만약에 0.7이다 그러면 x가 1만큼 움직일 때 y는 0.7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기술을 해가지고 얼만큼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 콜레이션 r만큼 제약을 갖고 y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와 y의 관계를 이런 어떤 1차 함수 형태로 x와 y의 관계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딕션은 쉽죠. 프리딕션은 어차피 어떤 x가 주어지면 그 x의 그 라인에 맞는 그 y 값을 구하면 그게 x에 대한 프리딕션이, x를 가지고 바탕으로 구한 리니어 프리딕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의외로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상당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